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분수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30분 동안 영상을 녹화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음할 때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히거나 그 5학년 때 거나 4학년 때께 뭔가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 언제든지 전화하기. 그냥 넘어가지 말기.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짚어주고 싶은 부분도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 가분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가분수는 뭐냐면 가짜 분수라는 거예요, 가짜 분수.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분수 예를 한번 볼게요. 가분수에는 4분의 13 또는 3분의 8과 같이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예요. 분자가 위에 있는 게 분자, 밑에 있는 게 분모죠. 더 큰 경우가 가분수인데 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어, 이거 붙였냐면은 이제 진분수의 경우에는 분수의 원래 의미가 전체에서 똑같이 나누어 줄 때 그 부분의 양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개념인데 이 가분수의 경우는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전체에 대해서 부분의 비가 얼마인지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짜 분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이유는 대분수를 오늘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대분수.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 여기 선생님이 좀 오타가 났네요.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예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요거 읽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읽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는 이름을 못 외우면 모든 사물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못 외우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와 3분의 2, 2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이 진분수가 아니라 2분의 3과 같은 2와 2분의 3과 같은 가분수 형태면 이걸 대분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활동은 이거예요. 곱셈 관계에 있는 거를 곱셈 관계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가? 이게 사실은 첫 번째 활동을 이해하는 키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은 로켓이 있는데 이 로켓은 선생님이 이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로켓은 이 로켓의 크기의 몇 배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본다면 어떻게 이걸 접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옷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옷을 만든다 했을 때, 어, 지금 우리가 이런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2m 정도의 옷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m의 천이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벌의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할 때도 방금 말했던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략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직관적이라는 건 딱 봐서 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몇 벌 될 것 같아요? 2m로 한 벌을 만들 때 20m가 있다면 몇 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10벌을 만들 수 있다고 답을 할 거예요. 10벌을 만들 수 있다고 답을 하는 친구 중에서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안 알아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또는 구구단을 이용해서 이 뭐는 뭐,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은 20이구나.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과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총 길이에서 한 벌일 때 필요한 옷감을 나누면 10이 나와요. 10벌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곱셈의 관계를 이해해서 대답을 하게끔 유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모든 걸 다룰 건 아니고요.
옷을 만들 때, 뭔가를 만들어낼 때 재료를 계산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이용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활동에 그냥 계산만 해서는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또 요리할 때, 요리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요리사가 꿈이라고 들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스의 양이 있을 때 정말 주문이 갑자기 20명만 생각을 했는데 30명이 왔어. 그럼 이럴 경우에는 소스를 얼만큼 더 만들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와 3분의 1m는 2m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아까 적었죠.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첫 번째 활동의 키예요.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거 생각할 때 수학에서 어떤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반드시. 요게 훈련이 되면 수학이 쉬워져요. 첫 번째는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두 번째는 숫자가 복잡하면 간단한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숫자로 바꾸어서 4와 3분의 1m 2m의 몇 배입니까? 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숫자를 바꿔볼게요. 초코파이 4개는 네. 바꿔볼게요. 초코파이 4개는 2개 몇 배입니까? 자, 정답 아는 사람 010-8375 선생님에게 전화해주세요. 네, 초코파이 4개는 2개의 몇 배입니까? 이거 바로 알 거예요. 몇 배? 몇 배? 몇 배란 말이 어려워요 혹시? 몇 배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는 초코파이 4개가 되려면 이 2개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개가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배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정답은 2개예요. 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자, 여기 앞에 있는 뭐는 뭐의 몇 배입니까? 할 때 요거 앞에 있는 숫자를 네모, 뒤에 있는 몇 개의 이거를 세모라고 했을 때 이걸 쉽게 계산하려면 네모를 세모로 나누면 돼요. 뭐는 뭐의 몇 배입니까? 이런 게 나오면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네모 나누기 세모 하면 돼요.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 하는 방법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8은 2의 몇 배입니까? 구구단을 외워보세요. 구구단이 결국에는 곱셈, 배수 관계를 우리는 외우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단을 외우면 8이 나오겠죠. 2, 2는 4, 2, 3은 6, 2, 4, 8. 아, 4배구나. 네, 4배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면 8은 2의 몇 배입니까? 2의 4를 곱하면 8이 되지만 8을 2로 나누면 몇 배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2에 얼마를 곱하면 8이 돼요. 아, 4를 곱하면 되는구나. 구구단을 외웠죠? 근데 반대로 8을 2로 나누면 몇 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전화를 하세요. 이 활동 1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활동 1번이 중요한 이유는 활동 1번이 중요한 이유는 활동 3번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활동 1번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활동 3번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활동 3번을 해결할 때 어렵다면 전화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네모가 교과서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4와 3분의 1m는 2m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네모는 이 4와 3분의 1m가 네모고 2m가 세모니까 그죠? 그대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 옆에다 적어 볼게요. 4와 3분의 1m 나누기 2m.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대분수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쉬울 건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연수의 방법과 쓰기의 방법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이 등식이 나오면 이런 등식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호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다는 거니까. 자, 보시면 뒤에 나누어지는 수는 변화가 없어요. 이 앞에 것만 바뀌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거는 대분수를, 그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라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기억나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는 자연수와 분모를 곱하셔서 분자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4, 3, 12 더하기 1은 13이죠.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3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분수의 모양만 바뀐 거고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호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럼 또 뒤에 거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분수가 13이 26이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덧셈 뺄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곱셈을 적용해야 돼요. 13에서 얼마를 곱했더니 26이 되었네요. 선뜻 계산이 안 되는 친구는 우리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26에서 13을 나눠보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를 곱했구나. 13에서 2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2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로 연결되려면 앞과 뒤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분자에 2를 곱했다면 분모에도 반드시 2를 곱해줘야 등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분수의 값이 달라지겠죠. 자, 3에다가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네, 분수의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 전차시에 그림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 간다면 질문하세요. 전화로. 그래요. 자, 요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분수의 분자와 나누는 수 2와 나눌 수가 있게 되면 우리 전차시, 앞차시에 이걸 그냥 나누기를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 정말 이거를 기계적으로 풀지 않고 왜 그런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 얘를 등호로 만들어서 곱하기 2를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2를 곱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꿔요? 왜 이렇게 바꿔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바꿨을까요? 이 분수를 연수라는 아이는 이 분수를 뒤에 나누는 자연수와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분수의 형태를 바꾼 거예요. 분수의 모양을 바꾼 거예요. 왜? 바로 나누려고. 그러니까 연수는 이 친구는 나누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서 2와 나눌 수 있는 숫자로 바꾸어 준 거죠. 13. 그래서 6분의 1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대분수로 바꾸면 2와 6분의 1이 될 겁니다. 바꾸는 방법은 네. 13에 여기 분자를 나누어지는 수, 분모를 나누는 수로 두고 2, 6, 12 나머지 1 하면 이 몫을 자연수의 위치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는 나누는 수는 분모로 이 나머지를 나누는 수에 올려주면 됩니다. 많이 지저분하네요. 선생님 생각에는 가분수에서 그치게 되면은
이것이 실제 얼만큼의 양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분수로 이게 표현해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수로 표현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와 6분의 1 하면 일단 이게 초코파이라면 초코파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아, 일단 두 개가 있구나. 근데 6분의 13 하면 선뜻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2와 6분의 1로 표현하면 아, 일단 초코파이가 두 개 있어. 내가 먹을 초코파이 두 개가 있고 하나를 6등분한 거. 하나를 6등분. 6등분한 것 중에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직관적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문수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는가. 슬기가 한 방법을 한번 보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등호로 연결된 식은 앞과 뒤를 비교하라 그랬죠? 나누기 2는 변화가 없어요. 아, 여기 보면 네, 대분수가 가분수로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연수와 슬기가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 등호로 연결된 걸 보면 자, 앞에 있는 가분수는 변화가 없어요. 3분의 13. 뭐가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죠? 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어요. 아, 사실 여기 있는 나누는 2는 사실은 1분의 2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4학년, 5학년 때 이미 배웠던 개념입니다. 잠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전차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상당히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 나눗셈을 곱셈의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슬기는.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 2 했던 거를 곱하기 2분의 1로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역수로 바꾸어 분모 분자를 바꾸어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어 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역수로 바꾸어 곱한다.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바꾼 거죠.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 형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13 곱하기 2는 13,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는 6. 네, 역시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은 여러분 활동 2번이 다 해결이 된 것이고요. 대분수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방법, 어떤 방법이 쉬울까?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시오는 연수와 슬기가 계산했던 방법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숫자로 계산으로 되어 있는 걸 말로. 잘 모르겠는 친구는 선생님이 지금 연수와 슬기를 클릭했던 부분에 맨 위에 보면 적어 놓은 거를 자기 말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넓이가 2와 3분의 2 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4m래요. 4m. 그럴 때 세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요대로 잠깐 두고요. 문제는 이해가 됐죠? 넓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와 가로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활동 3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이건 모르면 못해요. 이거 사실 5학년, 4학년 때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네, 선생님이 말할게요. 시간 관계상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 기억나세요? 자, 기억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왜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네, 이해가 정확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를 매년 A4 용지를 잘게 잘라. 너희들이랑 같이 짧게 잘라가지고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질문하고 왜 그런지를 답할 수 있는 거. 그게 수학이에요. 자, 첫 번째 짚고 넘어갈 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자, 그럼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활동 1번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요?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네모는 세모의 몇 배?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에 선생님이 바꿔서 넣어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의 몇 배?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모를 세모로 나누라 그랬죠? 이해되세요?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세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반복하고 선생님과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해했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내용을 반복해서 봐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전화하세요. 네, 선생님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넓이는 가로 길이의 몇 배입니까? 넓이는 가로 길이 몇 배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모 나누기 세모 하라 그랬죠? 그 이유는 나눗셈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는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식이 다 세워졌죠. 어떻게 세우는지 알겠죠? 넓이는 넓이 나누기 세모하라 그랬으니까 가로 길이가 4니까요. 4. 이렇게 하면 식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앞장을 넘겨보면 연수가 푼 방법이 있고 슬기가 푼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 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어느 게 더 편리한지 원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되는데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연수가 한 방법과 슬기가 한 방법으로 각각 풀어보시고 어떤 게 더 편리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한 명씩 전화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였고요. 첫 번째 촬영한 게 선생님이 정말 잘 설명했다고 생각되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아직 국어 영상을 다 못 찍어서 준비를 못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자, 선생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19쪽의 4번 활동과 수학 익힘책 14쪽에서 15쪽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거 전화 주시고요.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따가 만납시다. 안녕.